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이혼 전 남편들이 말하는 10가지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새 이 부부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부부 상담인데 한쪽 분이 이혼을 하시려고 해서 이제 연애 심리에 대해서 궁금하셔갖고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한 10가지 정도 추려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우리 이혼하자.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밥 먹듯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자존심이 세서 지기는 싫은데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있자니까 계속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집안의 권위자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진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참을 수 없어서 이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남편은 항상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뭘 받고 싶어? 남편의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남편의 가치를 몰라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정해주지 않고 가치를 몰라주니까 실망과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뭐다? 가치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럴 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요. 나는 대화도 싫다. 내 집에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내가 노력할게. 라고 이제 계속 붙잡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심정은요. 이런 말 나오기 전에 좀 잘하지 그랬어. 이게 몇 번째냐고. 더 이상 똑같은 변명 듣기 싫어. 너는 나한테 바라는 거 많으면서 나 믿어주지도 않았잖아. 난 너한테 남편으로 존중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자, 부부 생활할 때요.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에게, 고마움이나, 따뜻한 말 있잖아요. 따뜻한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지. 대신 계속 바라는 게 많아. 더 잘해달라. 채찍질을 당할 때 지금 이 말은 뭐다? 지쳐서 하는 말이에요. 지쳤다. 좀 더 기다려주지 않고 남들과 비교를 해. 이 비교를 하게 되면 뭐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져.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꼴이야?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으면 남들 아내들은 다 행복하게 해주는데 나만 모질이 취급받는 거야. 내 능력 부족해서 지금 나한테 계속 바라는 거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을 지금 지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감사 인사가 부재했다. 이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거는요, 부부 생활에 아니면 연인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연인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마움이라는 거는 연애 체력을 회복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옆에서 같이 살아주고 사랑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시겠죠? 자, 나는 대화도 하기 싫다. 나가라 이러면 평소에 내가 고마움을 표시했는지 따뜻한 말을 해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3번이요. 진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는 것 같다. 속뜻은요. 너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야.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너의 간섭을 막을 방법은 법적 부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중 스무드하게 놔줘라. 이런 뜻입니다. 통제와 구속 속에 살았다는 얘기고요. 결혼 생활의 통제와 구속으로 뭘 잃어버렸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는 말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 그만하고 같이 자자. 어떤 분들은 같이 자자 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 이거는 보통 남편들 이거 많이 하거든요. 화캉스. 화장실에서 바캉스를 즐기시고 계는데 이거를 또 방해하죠. 그 다음에 술 많이 먹지 말고 연락 제때 받고 일찍 들어와라. 이거는 술 먹으러 가란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입니까? 많이 못 먹게 하고 연락 계속 받아야 되고 일찍 들어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생활 면에서 결론은 뭐다? 주체성을 상실했을 때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4번이요. 앞으로 결혼을 유지하면 계속 자유롭지 못하게 살 것 같고 친구 만날 때도 눈치 보고 만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속마음은요. 지금까지 네가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우리 관계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아내 말에 맨날 설득하면서 이제 설득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나는 계속 답답하게 살아야겠지? 친구들이 나보고 마누라한테 쩔쩔매는 병신이래. 애처가도 아니고 공처가도 아니고 그냥 하남자래. 자, 이게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남편한테는 뭐가 없다? 경제권이 없어. 경제권이 없고요. 이 주인님한테요 허락을 맡아야 되는 삶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경제권을 진 사람이 뭘 가져야 돼요? 관대함을 가져야 돼요. 관대함. 남편한테 관대함을 가지셔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관대함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 맞춤형 생활을 해오다가 이게 당연한 패턴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맞췄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된 거야. 당연한 패턴이 됐죠. 그래서 남편의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지. 행복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결혼 왜 한 거야? 의구심도 들고 후회도 들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권을 진 사람이 관대함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이요. 애정은 있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서로 좋은 기억으로 좋게 이혼하고 싶다 라고 한 거는요. 네가 아직 좋은 건 맞아. 좋은 건 맞는데 내가 더 이상 노력할 심적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 이미 나는 고정관념이나 스트레스, 악감정이 더 많고 스트레스 한계치를 넘은 상태니까 내 기력 회복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일단 해보니까요 안 맞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아내랑 안 맞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기 때문에 더 미워지기 전에 인간관계라도 이제 유지하려면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이 고단한 연애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자, 6번이요. 내 결혼은 실패했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행복하다. 널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뜻은 너 만나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어. 나는 노예처럼 일만 했고 집에 와서는 너랑 부부싸움만 한 게 다야. 최선을 다한 나한테 네 인생 망쳐놓은 것처럼 말하지 마. 나 역시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은 이제 결혼 생각이 없어요. 없다가 우리가 연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놓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죠. 보통 연애에만 집중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결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전에 결혼 준비한다고 막 싸우면 결혼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예 결혼 생각 없다가 연애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놓치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기대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야. 왜? 신혼집에 대출금 있지, 빡빡하게 살아야 되지, 또 처음으로 누구랑 함께 산단 말이야. 함께 동거가 처음이야. 동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혀. 그 다음에 갈등도 잦아지고요. 이제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야? 명절이나 경조사 있을 때마다 있잖아요. 양가 부모님, 그 다음에 친인척 등등등등 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게 많아. 그래서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뭐야? 연애 피로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지친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결혼은 뭐다? 현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했던 자, 기대와 다시 자, 기대와 다른 결혼 생활. 자, 기대와 다른 결혼 생활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다가 지쳤을 때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7번이요. 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라고 이제 남편이 말했다 라면 이 속뜻은요, 나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나는 헌신하고 헌신짝 된 것 같다. 내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꾹 참고 버텨온 건데 내 인생이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다. 자, 이거는 딱 이런 거야.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아내가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냥 수년간 맞춤형 생활을 했는데 딱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오빠가 한 게 뭐가 있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항상 노력을 더 많이 했어.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 뭐다? 인생 자체가 부정당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자, 결혼 생활도 연애거든요. 연애의 불공평함을 느꼈을 때 이제 이렇게 노력했다, 노력 안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8번이요. 남의 편가 사니까 우리 부모님도 남처럼 느껴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너는 꼭 내가 시켜야지. 친정하고 동등하게 대우 안 하고 10월대 차별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차별하는 느낌이야? 전화도 좀 한 번씩 하고 엄마 아빠 만났을 때만이라도 살갑게 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중간에서 엄마 아빠 눈치 보는 거 지쳤어. 자, 이게 중간에서 남편이 굉장히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이 갈등 발생 시에는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시댁 식구 손절하는 사태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집안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재회 못합니다. 그냥 끝이야 이거. 명절 때마다 남들 해외여행 가는데 시댁에서 안 된대. 전국으로 오래 그냥 제사상 준비하러 오래.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남편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예요? 이 시댁 문제만큼은요, 남편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역할.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는 남편이 중재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재 역할이 부재가 되잖아. 그러면 100%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며느리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100%. 자,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우리 엄마랑 딸처럼 지내주길 원하잖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시댁을 잘해주길 바라고 친하게 잘 지내주길 바라는 거야.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싫은 게 아니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아내는 어려운 거거든, 이게. 근데 남편은 내 엄빠 편이고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엄마야. 남편 아빠라고.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못된 게 아니야. 너도 딸 키워봐. 그럼 이렇게 된다고. 안 그래요? 자, 남편의 엄마 아빠란 말이야. 그래서 남의 편이란 말이 나온 거래요. 그래서 자, 각각 집안의 문화나 살아온 생활 패턴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해결책은 뭐다? 1번은요. 자, 어른들이 관대해야 돼요. 어른들 태도가 집안의 세계 평화를 좌우하는 거야. 어른들의 마음먹기 나름 있어. 시댁이나 처가댁이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각자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자, 시댁 있고 있잖아요. 처가댁 있어. 처가댁 있고 내 가정이 있단 말이야. 내 가정. 이렇게 섞일 필요가 없어. 내 가정은 독립개체란 말이에요. 그쵸? 내 가정만 지키시면 돼요. 여기 영향 받지 말고 여기 영향 안 받으면 돼. 그냥 내 가정만 지키면 돼.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이 협조를 안 하시면 남편분께서 이제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시간을 뺏기지 않는 대신 뭘 해야 된다? 금융치료를 해주세요. 금융치료. 이거를 어른들한테 해주시고 부부의 시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자유시간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시댁과의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100% 남편의 중재 역할 부재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이요. 지금 이거는 별거 상태야. 남편이 집을 나갔어. 일단 우리 엄마도 나한테 마지막 마무리 잘해라 라고 하신다. 이 속뜻은요, 얽히고 설켰으니까 별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 결정은 변함없어. 단호하죠. 엄마도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바뀔 수 없는 명분이 없을 것 같아. 안 바뀐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와 떨어져 있으니까 낫고 있어.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좀 자극이 안 되니까 낫고 있대. 지금 너도 양심 있으면 반대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는 이제 이혼을 원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원해.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아내는 반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마무리 잘하래. 이거 뭐야? 홀어머니랑 외아들 조합이야. 이거 홀어머니 외아들의 환상의 조합이죠. 그쵸? 이런 경우 다 그런 건 아닌데 있잖아요.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이 두 분이서 뭐야, 정신적 한 몸이야. 한 몸이고 아내를요, 와이프를 제3자 취급해. 와이프를 제3자 취급한단 말이야. 둘이 정신적 한 몸, 아내를 3자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둘의 영역은 뭐다? 고유 영역이래. 그리고 아내가 어떤 의견 제시를 하잖아. 의견 제시하면 이건 뭐야? 고유 영역에 침범하는 걸로 받아들여. 야, 네 3자가 왜 네가 의견 제시를 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상처만 받는 거야. 상처. 항상 아내 1, 엄마 아들 2대1로 싸우는 거야. 지금 아내는 두 명한테 공격당하는 거라고 지금. 자, 싸울 때마다 어떻게? 이 아들은요, 엄마한테 고자질까지 자,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고요. 이 아내는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돼서 지금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야. 우리 엄마 나한테 마지막 마무리 잘해라. 이거
둘이 편먹고 혼자 공격당하고 나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자, 근데 이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 해결책은 뭐야? 엄마랑 아내랑 누가 더 오래 살아? 수명이 긴 쪽을 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옆에서 평생 챙겨줄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똑똑한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내 편을 들어주고요. 엄마한테는 잠깐 아주 일시적으로 불효자 되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왜냐면 어머니가 아들 밥 챙겨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것도 뭐다? 자, 이런 꼴까지 나갔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8번하고 똑같아요. 뭐다? 남편의 중재 역할. 중재 역할이 부재됐을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게 가장 똑똑한 남편이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간 지나면.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만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이거는 제가 확언드립니다. 확언드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정 문제가 얽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회는 힘듭니다. 왜? 이 아들은 엄마 설득 못하거든. 못해. 자 10번이요. 나는 상담사 앞에서만 얘기하고 싶다. 이 정도면 거의 아까 9번과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뜻은요. 너는 나보다 지능이 높아서 맞는 말만 해. 항상 맞는 말만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내 얘기를 근본적으로 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듣기가 안 되니까 내 입장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공감을 못 해주는 거고, 나는 네가 알고 있는 나를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너 나에 대해서 몰라 잘. 이런 뜻이고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알고 있어. 반반만 하잖아. 너 잠자코 들어주고 기분 좋게 공감해 준 적 있냐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아내한테 감정 공감을 못 받았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가치관이라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가치관이 달라. 왜? DNA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라온 환경이나 연애관, 교육관, 소비 패턴, 심리학, 종교 등등등등 다 달라. 다른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자, 듣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귀 기울여서 들어주지 않는다. 이해받지 못한다. 함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부 상담이나 뭐 연애 심리 상담이나 병원에서 연결해준 상담이나 일단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상담사, 타인을 통해서만 대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는 진짜 내 대화가 안 통한다는 뜻이야. 듣기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혼 전에 남편들이 말하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진짜 몇 가지만 추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혼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는 남편이 이미 행동도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별걸 원한다거나 하는 문제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은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혼 생활에 자, 우리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고맙다, 감사 인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서 있어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함께 있지만 독립개체다. 우리 주체성을 잃지 않게 기분 좋게 도움을 주시고요. 기분 좋게 독립성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대함은 집안의 경제권자가 관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눈치 보기 하면 안 되고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어쨌든 이 관대함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갖고 서로를 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니까 고단하잖아요, 삶이. 그쵸? 그래서 서로 보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현실이니까 기대와 달라요. 현실은 다르단 말이야. 그래도 함께 둘이니까 함께 잘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책임이란 말이에요. 결혼은 책임이야, 책임. 사랑을 지속하는 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게 이 권력자가 이거를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보상을 해주시면 돼요. 보상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보상은 칭찬. 수고했어. 잘했네. 수고했어. 사랑해. 고마워. 이 그냥 단어 하나만 얘기해 주면 돼. 입으로. 고마워, 잘했네, 수고했어, 사랑해. 이 하나, 단어 하나, 겨우 단어 하나예요. 한 단어 칭찬이면 보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9번은 남편의 중재 역할. 이거는 남편이 된 이상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잘하게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감정 공감까지 잘 해주신다면 우리의 관계는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이제 남편들이 이혼할 때 하는 얘기란 주제로 가지고 결론은 이거를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연애 관계에서 결혼 생활에서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